네, 2025년 1월 1일 밤입니다. 대한민국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나온 것, 그리고 이번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겠다고 해서 풀리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6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하겠다고 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문제는 최상목 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고 해서 풀렸습니다. 그거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건너뛰고, 앞선 방송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순영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하고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동의해서 발부한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걸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있고요. 변호인들도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한국 언론들이 제대로 안 써줍니다. 보수 언론들도 강하게 안 해요. 대한민국에서 우파 내지는 이런 걸로 찍히면은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살짝만 쓰고 그 이상 안 합니다. 지금 무안공항 사건에 대해서 호남 언론들은 제주항공 사건으로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비행기가 결함으로 했다 그러면 제주항공 사건이 아니라 그렇지, 정비불량이면 거기에 있지만 원체 문제라면 보잉 사건이 되는 거고, 이게 세대 사건이면 무안공항 책임입니다. 근데 이제 무안공항한테 안 주려고 제주항공 사건 이렇게 만드는 용어의 혼란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고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도 뭔가 바른 말 하는 걸 막는 이상한 프레임이 있다는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내용이 뭔가 하면 많이 보도됐는데,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가 들어가 있답니다. 이거는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순영 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역시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 문구를 명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판사가 대한민국 헌법을 함부로 위반할 수 없고요. 판사는 대한민국 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뭔데, 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이 법은 지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는요, 명백한 위법입니다. 우선 왜 위헌인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올 것 같은데,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 거죠. 그리고 2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죠. 이들의 자유와 권리는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2항에서 국가안전부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거론된 게 국가안전보장이에요.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제가 앞선 방송에서 돈의 노예하고 불편부당에 빠져버리면은 무정부 상패를 만든다, 이런 취지로 방송을 했었는데, 먹고 사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안전입니다. 국가안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워낙 지금 안보가 좋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안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보 책임자가 결정한 거는 경제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돼요. 정치 경제입니다. 경제 정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안보를 모르는 사람들, 경제 관료들은 경제로만 보거든. 안보를 안 본단 말이야. 제가 이제 안보 문제를 집중하는
기자를 했고 지금도 그걸 보고 있는데 최상목 씨는 경제를 먼저 봤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버린 거죠. 저게 큰 미스입니다. 근데 이 헌법에 분명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여주, 공공복리. 공공복리는 경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질서유지는 국내 안전이고 국가안전보장은 안보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안보,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부터 경제가 들어갑니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SOC를 깔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복리를 주는 거죠. 이렇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정부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이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의 돈을 뺏었거나 나쁜 짓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심한 경우 우리가 사형을 시키죠. 근데 이 사형을 할 때 어떻게 주권자를 죽입니까? 범죄 때문에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권자를 처벌할 때는 어떻게 한 조건일 때만 하라라고 헌법 정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형법입니다. 여러한 거, 형법에 열거된 죄일 때는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 그 형법은 철저하게 헌법에 의존해서 만듭니다. 그리고도 이 형사 사건을 수사를 하고 거기다 또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할 때는 이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헌법, 대한민국 국민을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만드는데 형사소송법은 철저하게 헌법을 참고해서 만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2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된 거. 바로 이것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는 게 제110조, 111조입니다. 110조는 뭔가 하면요. 군사상 비밀과 압수 이렇게 돼 있고 1.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항의 책임자, 이게 2항인데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2항은 부차적인 거고, 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은 압수 또는 수색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을 국가 안전보장을 가장 중시했기 때문에 형사법의 110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111조에는 공무상 비밀과 압수 이렇게 돼서 앞에 거는 군사상 비밀과 압수였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할 때는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네.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시설은 우리 통수권자가 있는 곳. 대통령은 왜 관사를 주느냐? 커맨더인데요, 커맨더. 미국 대통령이 가장 설명해 좋아요. 미국 대통령은요, 우리 군에서 몇 차례, 군에서 구성이 커맨더가 있고, 그 밑에 스태프, 참모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는 사장이 있으면 스텝이 없죠. 바로 사장 밑에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부서장들이 참모 역할을 주로 하지만 자기 기본적인 일을, 전문 분야가 있는데, 군대는 전문 분야가 없어요. 오로지 사단장 밑에는 연대장 3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부서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참모 역할을 안 해. 그와 별도로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쫙 참모가 있습니다. 굉장히 국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참모 제도를 가집니다. 이 참모들이 쫙 최고의 아이디어를 짜주면 사령관은 그 중에서 A안, B안, C안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Commander and Chief로 갑니다. 그러면 육군 전체로, 해군 전체로, 공군 전체로 보게 되면 거기도 육군 사령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군 사령관이 누구냐? 대통령이고 해군, 공군 사령관도 다 대통령입니다. 그럼 육군 참모총장은 뭐야? 이거는 몇 차례 설명드렸는데 육군본부에 보게 되면 인사참모, 정보작전, 군수참모, 뭐 이렇게 참모들이 있어요. 이 참모가 있으면 참모들의
우두머리를 참모장이라고 하죠. 사단에도 보면 참모장이 있는데 육군 전체의 참모장이 참모총장이에요. 그 다른 나라에서는 총참모장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육군의 사령관은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은 커맨더인데 육해 공군을 다 사령관이기 때문에 특히 커맨더 인 치프라고 해요. 치프가 이 총참모장, 참모총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해 공군 참모장들의 보좌를 받는 그 사람들을 참모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커맨더 인 치프, 줄여서 커맨더의 C, 그다음에 인을 딴 다음에 치프의 C를 따서 think라 그럽니다. 그래서 군의 총통수권자이면서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 대통령을 위한 참모장, 참모총장, 총참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사 이외의 모든 또 다른 참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참모를 거느리고 거기에 참모장이 비서실장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은 사령관 중에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 부대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대가 있는 곳에 관사를 둡니다. 사단장 관사는 사단 안에 있죠. 대대장 관사는 대대에 있죠. 지작사령관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대통령은 관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특급 군사시설입니다. 헌법대로 하고 형사소송법대로 하게 되면 여기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법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 오 처장이 이끄는 공수처는 그건 다 알아요. 법조인들은.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순영 판사는 적용하지 말라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야, 판사 네가 뭔데? 검사는 뭐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검사는 판사 네가 뭔데? 니는 법률대로 해야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고 돼 있는 게 판사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 법은 적용하지 마, 요 조항은 적용하지 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당나라법이죠? 이거 굉장히 중대한 판사의 불법행위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검찰이나 경찰이 이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지금 수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언론도 이거 얘기 안 해. 지금 뭔가 하면은 헌법재판소도 자기네가 가처분 특정한 사건에 한 걸 가지고 자기네가 임의로 헌법재판소법을 마음대로 바꿨잖아요. 그거 중대한 직권남용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해야 돼요. 네가 뭔데? 지금 대통령도 직권남용 앤드 내란죄로 수사하는데 수사해야 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자들이 대통령 잡는데 정신이 팔려갖고 헌재하고 법원에서 위법한 행동을 하는 걸 지금 있는 거고 지금 자기네가 대통령 이런 사람 수사하는 거에 팔려갖고 무조건 편법으로 좀 찾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발부한 영장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보통 이 영장은 불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발부된 영장은 무조건 집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더라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항고를 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항고가 된 적이 없지.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글쎄 뭐 이것도 별로 한 사례가 없어서 이렇게 법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유창훈 판사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해준 건데 자기가 구속영장 내지 말라고 자기가 임의로 해석해서 해버렸죠. 지금 판사들이 법대로 안 해요.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헌법정신도 안 지키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 위헌이다 이런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그들이 재판을 받지 않았지만 이런 발부를 해주는 행동 자체가. 근데 언론이 이걸 안 쓰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몇몇 변호사들이 굉장히 속상해하는데 이걸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혹시 무슨 일 살다 보면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당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몇 조는 적용 안 해.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법대로 해야 되는 판사가 법을 요건 하고 요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재판도 그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안 되죠. 안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법 연구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대한민국 사법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데 우리 제가 몸담았던 동아일보나 또 조선일보 이런 데서 왜 가만히 있는지 좀 답답합니다. 이거는
법조 전문 기자들이 딱딱 따지고 들어가야 되고 법조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 한 번 이렇게 판사랑 싸우고 나면 나중에 재판이 불리해서 변호사들이 안 일어나나. 상당히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